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가 철강주를 투자할 때 있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철강산업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만큼 철강산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신 진호님께서 철강산업에 대해서 되게 요약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철강산업을 한번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다뤄보는 겁니다. 영상 찍기에 앞서서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철강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점이 지금 전방산업이 되게 좋다는 점이죠. 철강 수요에 되게 영향을 크게 주는 산업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건설, 자동차, 조선 이렇게 3가지가 크게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모두 다 지금 상황이 되게 양호한 상태예요. 보시면 건설주의 대표격인 지어스 건설의 작년 신규 수주를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큰 상승이 이루어졌죠. 그동안 지금까지는 신규 수주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이뤘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신규 수주는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년 초에 대선이 있죠. 근데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이 주택 공급 관련한 정책을 계속해서 언급을 할 거란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법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은 무조건 주택 공급 관련된 정책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설사들의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철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수주 잔고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설사의 또 다른 대표격인 DLENC의 연도별 신규 수주랑 수주 잔고를 보시면 DLENC 같은 경우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는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앞서 보셨던 GS건설이랑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러한 상승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보이시는 지금 쌓여져 있는 수주 잔고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의 신규 수주를 보시더라도 작년에 많이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 잔고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건설업 말고도 철강이 많이 쓰이는 산업이 조선업도 있거든요. 근데 조선업에서도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조선업 관련된 영상은 몇 번이나 올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얘기했던 게 수주 잔고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작년 말부터 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러한 신규 수주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조선업에서도 친환경 사이클 관련된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고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도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또한 지금 물동량도 되게 많고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수주 잔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신규 수주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철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철강사들의 이익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우리나라 빅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현대미포조선 관련돼서는 몇 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량을 이미 다 100% 오버하게 다 채웠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조선사들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곧 있으면 하반기 카타르양 LNG 프로젝트도 새롭게 발주가 되죠. 그러면 수주 잔고도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철강사들의 이익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건설사랑 조선사들이랑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을 봤을 때도 철강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견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철을 만들 때는 원재료인 철광석을 통해서 철을 만들죠. 근데 실제로 철광석의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철광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철강 의 가격은 얼마만큼 올렸나를 보시면 단위가 지금 1,000원인데 톤당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3만 3천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5만 8천원이 됐거든요. 거의 2만 5천원 가량의 가격이 올랐죠. 근데 이보다 제품의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작년 말 기준으로 봉연강 가격이 79만 5천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87만 5천원으로 증가했죠. 거의 그래서 8만원 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판재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면
원재료 대비해서 가격이 오른 것보다 제품으로의 가격이 오른 게 더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제품 하나당 대략 75원, 근데 단위가 1000원이니까 75,000원이겠죠. 75,000원 정도의 차입금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 요약을 해보자면 수주 잔고는 일단 탄탄하고 원재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제품 가격도 충분히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철강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보셨던 수주 잔고를 통해서 전방 산업에서의 철강 수요가 탄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가령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에서 3년만큼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이미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선박을 만들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후판, 그러니까 철강의 수요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2, 3년 동안의 철강 수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논의가 나고 있는 건데, 철강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2018년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걸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당시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을 제한을 하거나 고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서 미국은 외국산 철강이랑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각각 25%랑 10% 관세를 막 매겼었어요. 그러니까 철강이랑 알루미늄을 수입을 하려 그러면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무역확장법이 이제 철폐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시행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웃이 됐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갈등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방국들이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해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수입 관세를 부과받지는 않았지만 수출 물량을 최근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이제 수출 쿼터제라는 것을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안 내는 대신에 수출 규모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쿼터제를 시행하고 난 다음부터 한국의 미국 수출 물량은 연간 270만 톤 정도를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심지어 작년에는 우리나라의 세계 철강 수출량이 거의 2,900만 톤이었는데 이 중에서 미국 수출 물량은 거의 190만 톤밖에 안 했었어요. 거의 진짜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무역확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 당시에는 거의 350만 톤 정도를 수출했었거든요, 미국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190만 톤이라 그러면 진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 미국 정부에서 무역확장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짜 미국 무역확장법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사들한테는 굉장한 호재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이러한 쿼터제가 없어진다 그러면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2배 가량 다시 늘어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라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철강사의 주가가 그렇게까지 막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이유가 중국 때문이죠. 원래 철강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진짜 독보적인 존재였거든요. 철강 생산도 제일 많이 하고 철강 수요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 따라서 글로벌 철강 가격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동안 철강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중국 때문이고, 최근 들어 철강사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불확실해진 중국 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지난 4월쯤에 올해 조강 생산량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해라고 하는 조강 감산량을 내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감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주가 부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감산을 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원자재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감산을 확실히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죠. 그동안 중국은 철강 감산을 계속해서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탄소 중립을 위한 감산이 먼저인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한 증산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감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중국은 탄소 배출 감축 미이행 시 잠재적 수출 손실액 상위 5개국 중에서 독보적인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도 탄소 저감을 하지 않으면 잠재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죠. 탄소 국경세를 매긴다고 하는 상황인데 세계 독보적인 1등인 탄소 배출 국가 중국이 언제까지 탄소를 마음껏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도 올해 4월쯤에 조강 생산량을 작년 수준만큼 유지해라고 하는 감산령을 실제적으로 내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은 겨울마다 매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철강 생산량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올해 4월에 중국이 올해 철 생산 줄이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감산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을 계속해서 안정화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상황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죠. 증치세 환급 폐지 관련된 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중국 철강업체가 그동안 철강을 외국에 수출을 하면 정부에서 13% 증치세를 돌려줬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동안은 중국 정부에서 철강 수출을 장려를 했었거든요. 철강 수출을 하면 세금을 그만큼 돌려받았으니까. 이럼에 따라서 저가의 철강 제품들이 진짜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렇게 퍼뜨려 나갔었어요. 이게 바로 가격 경쟁에 있어서 국내 철강사들이 되게 어렵게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러한 중국이 수출 증치세 관련한 환급 폐지 대상 철강 제품목을 확대를 했어요. 보시면 이미 중국은 지난 5월쯤에 환급 폐지 146개 품목을 이미 선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146개 품목에 대해서 증치세 환급을 폐지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 146개 말고도 새롭게 품목을 추가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감산을 하지 않겠다랑 아니면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감산을 하겠다 사이에서 확실한 선택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 증치세 환급 폐지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철강 수출을 안 하겠다 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한 번 더 알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지난번에 환급 폐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확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 철강 수출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번 더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철강 산업에 있어서 가격 경쟁 파괴의 주범이었던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이 이제 밖으로 안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국내 철강사들한테는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이 철강 수출 규제를 위해서 수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중국 정부가 올해 3분기 중으로 열연 코일 등의 10에서 20%의 수출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에 이어서 이렇게 수출세까지 부과하면 중국 철강 수출이 더 줄어들 거죠. 최근에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 관련한 품목이 추가된 거에 의해서 수출 관세까지 도입하겠다라는 거는 확실히 중국 입장에서는 철강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중국산 제품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철강 산업은 중국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중국에 의해서 끝이 나고 이런 산업이었었어요. 이때까지 중국 입장에서 철강 수출을 장려를 했기 때문에 값싼 중국 철강이 밖으로 나옴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사들한테는 되게 안 좋았었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수출 관세까지 부과를 하게 된다면 중국 철강 수출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철강사들을 포함해서 중국 말고 다른 지역의 철강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철강 수출 규제의 의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 자체적으로 철강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감산을 장기적으로 시행을 할 건데, 그러면 철강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도 시행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철이죠. 실제로 건설,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의 철강 수요는 우리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철강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에요, 지금. 특히나 중국 말고 다른 나라의 철강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값싼 중국 철강 제품이 이제 밖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된 거죠, 다른 나라 철강사들이. 심지어 원자재 가격 안정을 계속해서 외치는 중국도 계속해서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후판 가격을 한 번 더 올린다 그러죠.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의 철강사들의 이익은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중국의 철강 재고를 나타내는 건데, 철강 재고도 계속해서 감소 중이에요. 철강 재고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철강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철강사들을 투자하기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조선, 건설, 자동차, 전방산업에서의 수요는 되게 탄탄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러한 미국의 무역확장법이 철폐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익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중국이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감산을 쉽게 하지 않는데, 이거는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 스스로도 탄소 저감을 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손실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매해 겨울마다 중국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철강 생산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중국 스스로도 조강 생산량을 작년만큼 유지하겠다라는 감산령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중국의 장기적인 탄소 저감 노력을 생각을 해보면 감산은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 정부 스스로가 강력하게 철강 수출 규제를 하고 있죠. 최근 들어 증치세 환급 폐지 관련한 품목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철강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 강력하게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철강사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강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은 그렇다면 어느 철강사를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PT 파일은 이미 만들어 놨긴 했는데 준비가 되자마자 바로 나중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